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인구를 살펴봅니다. 북구는 2029년 개청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와 동구, 영도구가 인구 감소에 함께 대응합니다. 통합 관광 코스를 개발하고 육아와 교육 인프라 공유에도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남구의회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마찰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의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에는 청년 인구를 살펴봅니다. 먼저 부산으로 가볼 텐데요. 지난 10년간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청년들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HCN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시작 초기부터 기업 64곳이 이용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 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전북 완주군의 분위기는 좀 다릅니다.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큰 폭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며 타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청년층의 유입이 꼽힙니다. 청년들은 왜 완주를 택했을까요? 엄상현 기자입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전북 완주군의 인구는 94,776명. 지난 10개월 동안 3,642명이 늘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를 비롯해 14개 시군 대부분이 인구 감소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완주군만큼은 독보적인 증가세를 보인 겁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청년 인구의 유입입니다. 전체 늘어난 인구 가운데 18세에서 39세 청년층은 38%를 차지했는데요. 과연 청년들에게 완주군은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요?
한적한 농촌 마을의 작은 빵집.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귀촌한 34살 청년 김용현 씨의 일터입니다. 결혼 전부터 귀촌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완주라는 도시를 알게 됐고 결국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데 1시간씩 걸리면 너무 힘들고 거기다 병원 같은 것도 가야 하는데 너무 멀면 또 힘들다고들 하고 근데 청년들이 살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는 주변에 너무 그런 도시들이 잘 돼 있어요. 가깝게. 편의시설, 문화, 의료 등 아무래도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 하지만 전주와 익산 등 인접한 대도시의 뛰어난 접근성은 귀촌 결심의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다양한 귀농 귀촌 정책, 특히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큰 강점으로 꼽힙니다. 고산면에서 막걸리를 빚는 34살 전은경 씨는 지난해 농촌에서 살아보기라는 완주군의 귀농 귀촌 지원책을 통해 정착한 사례입니다. 서울은 사실 너무나 인구가 많잖아요. 그리고 소규모주류 제주장도 너무나 많고, 근데 완주에서 이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지역 특산주를 만들었을 때 서울에서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 밖에도 가족과 함께 농촌에 머물며 영농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받는 프로그램도 매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는 짧게는 사나흘, 길게는 1년까지 머물며 귀농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작물 같은 것도 키워가시고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지역 청년들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 고산면 청촌방앗간이라는 곳입니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지역민들의 사랑방으로 완주군에는 모두 3곳에 설치 운영 중입니다. 4년 전 귀촌해 이곳의 운영까지 맡고 있는 조아란 씨는 이제 또래 청년들의 정착을 돕습니다. 마을에서 정보를 주시거든요. 여기 어디 집이 나왔어. 그럼 필요한 청년들에게 소개해줘. 해서 실제로 집도 소개해주고 일자리도 그렇게 소개해주고 그래서 지금 꽤 많은 친구들을 연결했던 것 같아요. 대도시로의 접근성, 또 청년 중심의 귀농 귀촌 정책, 그리고 청년 거점 공간까지. 여기에 더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있는 것도 청년들의 완주 유입의 기대감을 더욱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 지역 대학의 경우 신입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남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의 한 대학교. 본격적인 대면 강의가 재개된 캠퍼스는 학생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무섭게 오른 물가 탓에 생활비 부담이 늘면서 학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들의 한숨은 더 깊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오니까 교재 사는 거라든가 이제 식비도 많이 들고 교통비도 많이 드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담은 내년부터 창원 지역 대학 신입생이라면 덜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새내기 지원금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준만 된다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 새내기 지원 사업은 주민등록 주소를 창원시에 1년 이상 둔 시민 중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대학교를 진학하는 만 34세 이하의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인재를 창원에 머물게 하는 여건을 만들어 청년층의 이탈을 막아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실제 2018년 기준 21만여 명이었던 창원의 청년 인구는 4년 사이 2만 5천여 명이 줄어 현재 18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 아래인 18.5%로 떨어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우회적 지원. 창원시의 새내기 지원금이 위기의 지방 대학을 살리고
청년 인구 지키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완주군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지역마다 귀농귀촌 인구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경기도 연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이 지역에 정착하는 청년 농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군에서도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는 전곡 시내. 낮 시간대에도 거리는 한산하기만 합니다. 사실상 수도권의 범주에 속하는 연천. 이곳 연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이유는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 인구 유출입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2020년 연천군 청년 인구는 20대 후반을 제외하고 2011년에 비해 14.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연천군 전체 인구수는 약 4만 1,700명. 1980년대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에서 기회를 찾는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연천군 미산면에서 토마토 농가를 운영 중인 정기윤 씨. 6년 전 청년 창업농 대출로 2,200평 규모의 땅을 구매했습니다. 3년간 영농 정착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도 개척했습니다. 집과 가깝고 그 가까운 경기도권 내에서도 이제 땅값이 좀 저렴하고 지원 사업이 많은 지역을 고르다 보니 연천으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너무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그 덕분에 잘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농업과 카페를 접목한 농가형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하 씨. 40여 년간 마농사를 지은 시아버지를 돕기 위해 귀농을 결심했습니다. 연천군과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로컬푸드 곁두리 사업에 선정돼 창업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직접 생산한 말을 활용한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는 물론 생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참마 농사를 지어오고 계셨었는데 말을 판매를 도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잘 팔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 카페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이제 지역에서 와주시고 주말에는 외부에서 뭐 캠핑 손님이라던가 여기 제인폭포라든가 이런 관광 차원에서 오셨다가 현재 연천군에서는 연천 정착금과 영농 정착금, 귀농귀촌 융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 관련 사업들이 시행 중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인구 감소적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으로 이제 시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구가 늘고 있지 않는 연천군. 하지만 이곳에 정착하는 청년들에겐 기회의 터전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돈 25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역업체 A사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의 약 포장지를 직접 수출하면서 홍콩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이 법인이 중개 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수출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그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사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과 지인 등 차명 계좌 40여 개를 이용해 국내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3년부터 9년간 세금을 탈루하고 그 돈은 수도권의 아파트 구입 등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는 실종아동의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부산 지역에 발송되는 우편물과 포스터에 지문 사전 등록제를 홍보하고 안전드림 앱 QR코드를 넣을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종아동 신고 접수 건수는 1,0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늘었습니다. 북구는 최근 신청사 이전 부지로 덕천생활체육공원을 최종 선정했는데요. 오랜 시간 논의된 수건 사업인 만큼 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북구와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주민 여론조사 등 두 차례 평가를 바탕으로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을 신청사 예정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은 1995년 사상구가 분구되면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구는 5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6년 착공해 2029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지 마련과 예산입니다. 신청사 예정 부지는 3만 6천여 제곱미터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절반은 사유지입니다. 구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적립한 신청사 이전 기금은 407억 원인데 신청사 건립에는 1,3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구체적인 예산은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예산이 추정이 될 예정이고 그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신청사 건립 기금을 적립하고 있기 때문에 덕천 생활체육공원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를 발표했고 이제 거기에 신청사 건립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구는 신청사 후보지 이안인 화명 장미원에 대해서는 민관 협의를 통해 활용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부산 원도심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지역 경제도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에서는 지방 소멸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3개 구가 머리를 맞대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2021년 정부는 부산 서구와 동구, 영도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10년간 3개 구 인구 감소는 심각합니다. 부산시 인구가 10년 사이 6% 감소하는 동안 서구와 동구는 각각 15,000여 명과 12,000여 명이 감소해 약 14%, 영도구는 3만 1,000여 명이 떠나 무려 29%가 감소했습니다. 3개 구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각각 100억 원이 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받았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3개 구는 생활권을 서로 연계해 함께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조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가 단독 해법을 내놓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게 사실입니다. 작은 부분부터 우리가 협력을 시작한다면은 나중에 3개구가 모두 새로운 동력을 발전하는 메가 프로젝트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협약을 통해 3개 구는 각 지역 유효 공간을 공유하는 한편 통합 관광 코스를 함께 개발해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용에 명시된 이 내용대로 나간다 하면은 우리 원도심이 공통된 이런 방향들 이걸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같이 도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각 지역 관광시설 입장료를 3개 구 주민들에게 할인해주고 육아와 교육시설들까지도 함께 활용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시작은 관광에서 비롯되나 향후 더 나아가 육아, 교육, 복지 등의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분담, 활용하는 부분까지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서구와 동구, 영도구는 올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내년부터 연계 사업들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남구의회가 올해 1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원안 처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마찰도 있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의회는 남구 정책 연구 용역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22개의 조례를 무더기 처리했습니다. 올해 첫 추가 경정 예산안도 원안 가결했습니다. 추경 규모는 1,088억 원으로 본 예산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도심 갈매길 300리 조성 사업에 구비 5억 원이, 물놀이 축제에 1억 7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물놀이 축제는 올여름 용호 별빛공원에서의 개최가 유력합니다. 또 인근의 해안 먹거리 타운 조성에도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밖에 용당동과 용호 이동 복합청사 공사비와 문현 아트센터 보수공사비 등의 84억 원의 구비가 책정됐습니다. 이번 추경안 심의 중 여야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수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한 겁니다. 왜 예산안 심사 절차의 기본적인 룰조차 모르는 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물놀이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 다수가 있는 추가 경정 예산안이 고물가 등 경제 침체 대응을 위한 지역 활력 제고 사업 발굴이라는 편성 방향에 맞는지 집행부에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또 박찬 의원과 박구슬 의원도 이 점을 지적하자 의장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예산안의 상임위 심사는 최종 심사가 아닌 예비 심사지만 상임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되어진 것을 예결위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5분 자유 발언에서 백성민 의원은 최근 문현 이동의 유일한 목욕탕이 문을 닫았다며 공동 샤워실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대중목욕탕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문현 이동 주민들은 타 지역으로 원정 목욕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박군 의원은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하구 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백신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지난 동절기 추가 접종 시 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만 12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의료진 상담을 통해 접종을 권고받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접종은 관내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15일부터 사전 예약과 당일 접종, 29일부터는 예약 접종에 따른 접종이 시작됩니다. 북구가 전국 책 읽는 도시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우수 독서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내 인생의 걸음, 책으로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서점과 작은 도서관, 그리고 복지시설과 연계한 북캠프와 작가 강연 등 주민 참여 책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